자, 자료 구성과 처리 단위에서는 시험 문제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순서를 나열할 수 있냐. 그래서 외울 때는 비니바워 필레파데, 블록은 외우실 필요 없고, 블록은 이제 그냥 빼버릴게요. 옛날 책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비니바워 필레파데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별의 특징들,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인데, 비트의 특징, 바이트의 특징, 워드의 특징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는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죠. 디지털이라는 말과 똑같고 기계어하고 똑같고 이진수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0과 2를 표시하는 최소 단위, 컴퓨터가 처리하는 가장 작은 처리 단위. 원래 컴퓨터는 0과 1과 관련이 많거든요. 컴퓨터는 뭘 먹고 사냐 물어보면 전기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왔을 때가 1이고 전기가 나갔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두 가지의 데이터가 바로 비트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진수의 0과 1로 표시하는 정보 처리의 최소 단위다. 그렇게. 그래서 비트를 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또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 비트라는 개념은 형광등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항공모함에서 깃발을 들고 있죠. 신호를 주려고. 소리가 안 들리니까 청기나 백기를 하나를 든 상태를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이라고 하면은 전원이 들어온 상태하고 전원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 신호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청기 올려, 청기 내려, 이렇게 중간으로 해,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중간에다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헷갈려 갖고 빡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두 가지 신호를 띄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 체계, 그것을 우리가 비트, 디지털, 이진수, 기계어,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신호수와 비트수의 상관도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이 하나가 있다. 그럼 낼 수 있는 신호는 온, 오프 두 개밖에 없죠. 근데 등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둘 다 오프, 온, 오프, 오프, 온, 온 이렇게 해서 신호가 4개가 되거든요. 그럼 또 3개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8개가 되고 4개가 되면 16개가 됩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그래서 비트 하나가 낼 수 있는 신호는 2의 1승에서 2개가 되고요. 2개면 2의 2승에서 4개가 되고 2의 3승하면 8개가 되니까 요 신호수하고 상관도 관계를 좀 알아두세요. 여기서 말하는 신호수는 뭐냐면 뭐 문자 표현을 할 수 있는 종류를 말할 수도 있고 색상의 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비트가 있으면 이진수를 가지고 계산을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트가 빠르긴 빠릅니다만 얘가 하나 있을 때는 다양한 체계를 신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략한 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비트들을 묶어서 조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을 했을 때 가장 의미 있는 단위가 된 게 이제 니블이 4비트를 한 묶음 처리한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암기할 때는 4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빨리 쓰는 사람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니블에 대한 개념과 영어도 같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트는 뭐냐 꼭 알아두세요. 8개의 비트를 모여서 한 바이트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표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용량이다. 그래서 문자 표현 최소 단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한 글자는 1바이트만 있어도 영어의 모든 신호수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대소문자 해봤자 64개죠. 숫자 0부터 9까지 10개지. 그 다음에 특수문자, 제어문자, 뭐 키보드에 있는 거 다 합쳐봤자 끼케야
128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나오고, 근데 이제 한글은 엄청나게 글자 수가 많아서 이제 2바이트를 소유하게 된다. 2의 16승 정도가 필요하고 2의 8승이다. 그죠? 그래서 8개의 비트가 모이면 영어를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문자 표현이라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워드라는 것은 뭐냐면, 메인보드에 보시면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우리가 버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리선이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때 이 구리선에 자동차로 얘기하면 차선을 물어보는 게 대역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워드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에 2바이트에서 8비트, 16비트를 동시에 처리하거나, 플러드에서 4바이트에서 48에 32비트를 처리하거나, 88에 64에서 64비트를 처리하는 그러한 비트가 있습니다. 버스라고 하죠. 그래서 자, 꼭 알아두셔야 돼요. CPU의 처리 단위 크기하고 버스가 가장 관련이 높아요. 보통 CPU 내부에서 처리할 때 내부 버스라고 하거든요. 내부 버스 폭. 여하튼 이 버스라는 단위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CPU하고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하고 레코드는 뭐냐면, 표를 그렸을 때 이 표에 있는 세로 부분, 이것을 엑셀에서는 열이라고 하는데 이걸 필드라고 하고요. 각각의 필드 값들이 모여서 나온 요 가로를 우리가 레코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로를 필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필드에 대한 개념이 레코드보다 좀 작아요. 값들이 모여야 되니까. 또는 얘는 두 글자, 얘는 세 글자니까. 또 필드를 아이템으로 부른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장하면 파일이 되고, 이 파일들을 여러 개 모아놓으면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니바워 필립하데. 자, 2016년도 3회 9회 문제 한번 보여드리면, 비트는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다. 맞고요. 8비트가 모여 니블이 된 애가 아니라 4비트가 모였으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외워두시면 되고, CPU하고 관련 있는 단위가 워드다. 그죠? 필드는 자료 처리의 최소 단위다. 이 말이 뭐냐면, 표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쌓아놓는 걸 우리가 자료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테이블이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워드까지는 좀 하드웨어적인 그런 단위고, 필드부터는 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자료에 관련된 단위라서 여기서부터는 정해진 단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드를 뭐 딱히 3바이트로 처리를 해라,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논리적 단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비트로 날 수 있는 건 니블이고, 영어로 나와서 못 풀겠네요. 그죠? 한 번에 연산 처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단위인데, 중앙 처리 장치가 CPU라고 했죠. Central Process Unit. 그래서 CPU하고 관련 있는 단위는 워드다. 그렇게, 그죠? 그 다음에 비니바워 필레파드의 순서는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2010년 이 문제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저희가 색상을 표시를 할 때요, 약속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색상을 16비트로 표시를 했을 때 저희가 이것을 하이 컬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4비트 이상을 저희가 색상을 표시를 할 때 그때 이것을 우리가 트루 컬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별 수 없이 이 크기를 좀 외워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6을 하이라고 하고 24비트 이상을 true라고 하거든요. 색상을 표시할 때. 그래서 이것은 true 컬러를 요구했으니까 최소 24비트를 요구하는 거고, 만약에 하이 컬러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16비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색상의 비트 수가 많을수록 더 화려한 색을 표시할 수 있겠죠. 2의 16승, 2의 24승이니까. 됐나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림의 픽셀을 2차원 배열로
구성하는데 4비트가 소요가 됐는데 한 픽셀은 몇 가지 색을 표시할 수 있냐? 그러면 색상수는 비트 수의 4승, 2의 4승이죠. 그러면 16이 되겠네요. 요게 이제 신호수인데 색상이니까 색상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겁니다. 거꾸로 16가지의 색을 표시하기 위해서 몇 비트가 소요가 되냐?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비트는 정보 처리 최소 단위이며 2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8비트가 모여야 됩니다. 비니바와 필립하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외부적 표현이라는 건 원래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컴퓨터에서 내부적 표현이라는 것은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영문 코드가 있고 한글 코드가 있고 에러 검출 코드가 있습니다. 얘는 문자 코드가 아닌데 그냥 같이 끼워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영어를 표현하는 데는 크기가 있으니까 BCD 세 글자, ASCII 이게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뭐 인터내셔널 인터체인지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ASCII라고 읽습니다. 여하튼 FCD 얘는 6글자, 5글자, 3글자니까 6비트, 7비트, 8비트 이렇게 외워두시고 차례대로. 두 번째는 2의 6승이니까 64의 문자를 표현하는 거고 2의 7승이니까 128, 256 그죠? 이 중에서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하고 가장 많이 매칭이 되고 사용됐던 게 ASCII입니다. ASCII라고 그래요. 그리고 참고로 FCD 같은 경우는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을 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종류를 좀 알아두시는데 영문 코드는 끽해야 1바이트를 넘는다 안 넘는다? 1바이트를 안 넘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 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글은 영문은 그대로 갖다 쓰고요. 그런 개념으로 1바이트를 그대로 쓰고 영어하고 숫자는 포인트가 뭐냐? 별도의 한글을 추가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이나 한자나 일본어 뭐 이렇게 동양권 문자는 2바이트 처리를 했다. 그게 완성형 조합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볼 때 이제 섞어놓고 비트 그 바이트의 용량이 다른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1번 완성형 영어 그럼 1바이트죠. FCD 1바이트고 그 다음에 조합형 영어 조합형 한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조합형 한글이 2바이트니까 답이 되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자 이번에는 이제 서양권은 보통 영어를 쓰니까 1바이트고 동양은 2바이트를 쓰다 보니까 동서양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번거롭더라. 그래서 표준화를 한번 해보자 나온 게 이제 국제 표준 코드 윤이라고 합니다. 윤이는 이제 합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영어로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영어 숫자 한글 한자 할 것 없이 모두 2바이트 처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유니코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제 에러 검출 코드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영문 코드나 한글 코드가 아니고요. 이제 송신자가 있고 정보통신에서 수신자가 있을 때 데이터를 보냈어요. A라는 데이터를. 그러면 A라는 데이터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을 해서 재전송을 요청을 한다. 그러면은 페리티, 오류만 검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밍은 재전송을 요청을 안 하고 지가 그냥 여기서 교정까지 해버리는 것이 해밍이다. 그래서 교정 작업까지 하면 해밍, 그냥 오류 검출만 하면 페리티다. 그렇게 아시고요. 페리티의 원리는 홀수와 짝수라는 것이 1비트가 추가되는데 이제 데이터가 100, 100, 1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앞에다가 2를 쓰면은 이것을 우리가 페리티 비트라고 해요. 그러면 2를 쓰는 순간에 하나, 둘, 셋, 1의 개수가 4개가 되면 얘가 짝수 페리티가 되고 홀수가 되면 이제 홀수 페리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SCII라는 코드의 이 7비트짜리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페리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붙는 하나의 비트 2를 페리티라고 하고 걔가 홀수가 되냐 짝수가 되냐는 이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이걸 보냈는데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01, 001 그러면 1의 개수가 분명히 내가
하나, 둘, 셋, 넷 짝수로 보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면 홀수가 돼 있죠. 예, 그러면 에러가 뭔가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페리티를 예. 그리고 이제 아스키 코드에서 하나 더 해야 될게요. 아스키 코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시험 공부하실 때. 하나는 뭐냐? 표준 아스키가 있고 이제 확장 아스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아스키는 7비트짜리고요.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확장은 8비트짜리다. 그렇게까지 알아두셔야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15년 2회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페리티는 오류 검출과 교정이 가능하다. 교정은 해밍이에요. 송혜교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털 비트 외우시면 좋은데 2개 합치니까 7비트잖아요. 그렇게 해서 끝. 이렇게 대형 컴퓨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 7비트를 사용하여 영어 대소문자, 숫자, 문장보호, 특수 제어 문자, 키보드에 있는 모든 문자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확장 아스키는 8비트를 사용하는 건 맞는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비트 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8비트까지는 문자를 표현하는 거고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문자를 물론 포함하지만 소리, 그림, 동영상 같은 대용량 파일들을 좀 말하는 거거든요. 다양한. 그럴 경우는 비트수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표현에 적합한 게 아니고요. 문자나 이메일 같은 문자 중심의 사용에 쓰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그죠? 그럼 답이 3번밖에 없네요. 이건 뭐 아스키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7비트니까. 7개의 데이터 비트와 1개의 페리티는 가능한 문자 수가 이제 아스키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2의 7승이니까. 그러면 128이 되겠습니다. 이건 페리티는 오류 검출하는 거지 문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개인용 컴퓨터 PC에 문자를 사용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스키다. 이렇게 자 문제를 쭉쭉 풀어보시면 되고 자 2007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아스키에 대한 설명으로 표준 아스키도 나왔고 확장 아스키도 나왔고 그죠? 근데 이제 유니코드라는 것 컨소시엄이에요. 유니코드 컨소시엄. 그럼 유니코드는 아스키하고 관련이 없죠. 유니코드는 영어건 숫자건 한글이건 한자건 다 2바이트 처리하다 올 그게 바로 국제 표준 코드가 되니까 아스키하고 상관이 없어요. 유니라는 코드가 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과거에 나왔었어요. 문자 코드 중 차지하는 바이트가 다른 것은 완성형 한글이니까 한글에서 영어를 표현했대요. 한글을 표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1바이트. 완성형 한글에서 한글을 표현했으니까 2바이트. 조합형 한글에서 한글을 표현했으니까 2바이트. 유니코드는 무조건 2바이트. 그럼 답이 1번. 이렇게. 크기가 다른 거. 아스키는 이제 7비트 또는 8비트 확장형까지 1바이트죠. 완성형에서 한글이니까 2바이트. 유니코드 2바이트. 조합형에서 한글이니까 2바이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16비트 즉 2바이트짜리 국제 표준이 뭐냐 그죠? 유니 영어로 나왔으면 또 오플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기억 용량 단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